샌디스크 주가가 하루에 27% 급등하면서 11개월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와, 하루에 27%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부러운데요. 샌디스크 하면 USB 메모리, SD 카드로 친숙한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AI 시대 중심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네, 젠슨 왕이 CS 이번 기조연설에서 AI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앞으로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거라고 발언한 부분,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유효했고 주가의 급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랠리가 메모리 업황 전반에 또 어떤 신호를 줄지 저희가 앞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보면 이 샌디스크 주가가 작년 2월에 상승하고 나서 최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이번에가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젠슨 황의 연설을 못 들은 우리 옥둥이들을 위해서 이 메모리 저장 장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연설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좀 있었는지 이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지 앞으로의 뭔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없으면 안 된다는 불가변의 원칙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수주에 있어서 이들의 공급량에 대한 제한이 상당한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공장 증설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년도의 수요 예측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증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파운더리 증설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연평균 30% 이상 신규 라인들을 막 증설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때 사실 파운더리 쪽이나 HBM, HBF 쪽이나 다 마찬가지로 증설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게 가격적인 급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가격 혹은 이제 수요에 대한 협상 능력도 마찬가지로 그들한테 주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하자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주권을 좀 가지고 AI 칩셋 분야에서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행보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칩셋 주문하려고 해도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도 생산량에 맞춰가지고 거기 내부에서 배분 비율을 정해서 특정 기업한테 먼저 선주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행보를 보였었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 분야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말이 안 되는 행보이긴 해요. 파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한테 반대로 가배행포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는 좀 보기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대체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엄청 줄 서 있는 맛집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샤넬이 이제 공급량 통제할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고의적 통제인 거고. 네. 이거는 이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수준의 통제이다 보니까 다른 대안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는 상황이 거의 그런 된 거고요. 건가요? 줄을 서시오. 그쵸. 네, 줄 서야 되는 것도 쓰는 거지만 정말 친분 관계도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XAI 세팅할 때 엔비디아한테 사실상 이제 일종의 로비처럼 가서 젠슨 황한테 좀 구걸하듯이라고 표현을 이제 그 레리 앨리슨이 표현을 했었는데 돈을 제발 가져가 달라 나의 칩셋을 팔아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의 상황이 이제 메모리 쪽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어쨌든 이제 발주하는 대상처들이 ASIC 업체들도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중국 업체들도 이제 곧 발주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테고 그럼 이제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만약에 중국도 원래 이제 기존의 메모리를 부분적으로 생산했었으니까 중국도 메모리를 만약에 HBM 관련된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율 문제가 또 다시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워낙 잘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잘 잡아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파워로 작용할 수가 있고 AI 칩셋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른 기업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칩셋으로 인해 가지고 이 HBM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본인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들의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샌디스크는 근데 또 이제 HBF 쪽이죠. 플래시 쪽이다 보니까 HBF 부문에서도 사실 원래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점유율만 이제 50%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샌디스크가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까지 받을 부분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오히려 이제 직접 수혜자로 미국 내에서 투자를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ADR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도 돼 있지만 약간 이게 좀 가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ADR 상장된 종목과
미국 기업에서 상장된 종목은 좀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확실히 다른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샌디스크한테 수혜가 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래 차트 보게 되면 작년 1년도 안 돼 지난 2월부터 이제 웨스턴 디지털로 분사를 해서 다시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때 되게 밋밋했어요. 근데 작년 한 여름 조금 지나서부터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독립 스토리지 기업으로서 가치가 샌디스크가 분사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게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산업적으로 좀 섹터가 다른 포지션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사실 매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성장 섹터는 샌디스크가 더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편이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거의 3년 내내 매출 감소를 좀 보이면서 사실상 성장 섹터에서 벗어난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 샌디스크 따라가지고 같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좀 버려지는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기업이요?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요. 계속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네네네. 향후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좀 네. 비관적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샌디스크는 긍정적으로 월가에서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네. 모닝스타에서만 이제 매도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이제 밸류에이션 상당히 또 나름 중요한 지표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의 주가 상승, 급등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다면 이 모닝스타에서 나온 의견이 나름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최근에 뭐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니 다 주가가 폭등하는 것들은 이 밸류에이션을 담지 못하는 메모리의 가격 상승세가 향후 매출과 OP 그리고 OP 마진까지 다 개선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걸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무색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는 샌디스크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분명 과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는 편이고요. 역시, 네. 네. 그래서 이걸 아까도 제가 비교를 드렸잖아요. 직전에 이제 원래는 하이닉스와 SK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지금 독점적인 위치를 HBF 쪽에서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굳이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희도 오늘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샌디스크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 샌디스크가 들어가 있진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한중일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메모리 이후에 뭐 패키징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소수 편입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아무튼간에 아시아권 쪽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음에도 오히려 주권은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아시아권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네. 점이 가장 포인트여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아시아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네. 지금 갑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메모리, 파운드리 둘 다 보더라도 지금 다 아시아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네. 지금 서양권으로 가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아하. 뭐 최근 들어서 인텔이 이런 부분들 진행하긴 했지만 18A는 저희는 사실 성공을 해서 뭔가 이제 뭐 수율까지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TSMC처럼 이제 나노 단위 상위 나노 단위에 대한 선사례들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발주는 또 TSMC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이제 2나노 공정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0.2나노를 더 낮춰가지고 네. 진행했던 거긴 한데 이제 그거는 정말 이제 경쟁적 수단일 뿐이지 오히려 네. 이제 그 전 단계를 밟지 못했다는 것이 주문하려는 업체들 입장에서의 변수로 느껴지게 될 거고 네.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아하. 측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권이 점유율이 낮지만 그냥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면은 저희는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한 저평가가 투자 사유가 되면은 그냥 고립 시장에 투자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마치 저희가 비상장주인데 저평가돼 있는 거 사듯이 그런 느낌이 돼 버려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을 주권을 이쪽에서 갖고 있고 저평가까지 되어 네. 있다. 그럼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물론 당장 클릭해서 딸깍 바로 하기 좋은 시장은 여기가 맞는데
어쨌든 진짜 돈벌 시장으로 돈을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를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에는 그 자금들은 이탈하고선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혹은 이제 아하. 한중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서랍을 정리하다가 네. 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샌디스크의 USB 새 제품을 발견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다가 안 썼는데 네. 그때 그걸 안 사고 사고 안 쓸 거였으면은 뭐 그 돈으로 이 주식이라도 그렇죠. 샀었으면 그러니까요. 참.